안녕하세요. 수북의 독서 레시피입니다. 작심삼일, 의지박약, 용두삼이 모두 우리의 꾸준하지 못함을 일컫는 표현들인데요. 사람의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고갈되죠. 새해 목표, 금연, 다이어트 등 목표했던 계획을 실패하는 주 원인은 유혹에 약한 의지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의지력보다는 습관에 기대야 합니다. 보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선택해야 하는 의지력은 의식적 자아,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실천하는 자동화된 행동이자 습관을 무의식적 자아라 칭하겠습니다. 헤빗의 작가 웬디 우드는 일상의 43%의 영역이 습관에 의해, 즉 무의식의 힘에 따라 작동됨을 밝혀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대중교통을 탑승하며 회사에 출근하는, 그리고 맡은 바 업무를 자연스레 하나의 공식처럼 이어가는 이런 행위에는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죠.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일하던 시절 주로 푸른색이나 회색 양복을 입었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보통 회색 티셔츠를 즐겨 입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는 아니겠죠? 오바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결정하는 일을 줄이려 노력합니다. 뭘 먹고 뭘 입을지에 대한 사소한 고민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정해야 할 중요한 다른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들은 사소한 선택을 습관에 맡기고 보다 더 중요한 사안에 의지를 적극 활용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긴급한 현장에서 베테랑 소방관의 의사결정은 그 어떠한 의식적 검토, 평가, 분석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들 중 대다수는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요.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자동화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리지널스의 애덤 그랜트, 그릿의 앤젤러 더크워스 등 세계적 심리학의 전문가들로부터 습관 연구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웬디 우드의 헤빗을 4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할게요. 첫째, 습관의 특징. 습관의 특징은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그저 특정한 상황이 닥치면 정해진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일상을 노력이 필요 없는 내 몸의 자동화 영역에 더 많이 넘겨줄수록 하루에 주어진 에너지를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쏟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유독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유달리 의지력이 강하고 금욕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자동화에 더 능숙한 것 뿐입니다. 둘째, 습관을 만드는 과정. 모든 일은 시작보다 지속이 어렵습니다. 습관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위의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인데요. 역장 이론을 설계한 쿠르트 레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거대한 변수로 주변 사람을 꼽았습니다. 주위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대식가와 함께 앉으면 그들이 권하든 권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결국 남들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의를 분산시키고 집중력을 방해하는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동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불안 요소를 제거합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이 차이가 초래할 결과는 엄청난데요. 언제나 유리한 상황에 자신을 놓아두는 법을 터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셋째, 습관 형성 전략. 저자는 이 책을 읽고 단 하나의 개념을 얻어갈 수 있다면 그 단어가 바로 마찰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잘만 활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A와 B에게 같은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A의 주변에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간식을 비치했고 B에게는 탕비실에 맛있는 간식이 구비되어 있다 말해주죠. 둘의 섭취량을 비교해 보았더니 무려 3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마찰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위치 마찰력입니다.
다니는 헬스장이 거주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다 더 자주 간다는 연구 결과는 비일비재하죠. 또 하나는 덮어쓰기 전략입니다.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더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치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칫솔 옆에 치실을 두거나 아침에 유산균 섭취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알람이 울리는 스마트폰 옆에 유산균과 물을 두는 거죠. 실천을 위한 인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습관 설계의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넷째, 습관 성공의 기준.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행동이 자동화되었다 느낄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66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2달 조금 넘게 반복하면 습관이 자리 잡힌다는 것인데요. 과학자들은 보상에 대한 둔감성을 습관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스마트폰을 보다 멀리하기라는 주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함을 자각한 후 왜 자주 사용하게 되는지 상황 신호를 발견하고 제어하며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꺼두거나 손 닿지 않게 멀리 두어 마찰력을 추가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무의미하게 들여다보지 말고 그때마다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자책을 보는 등 덮어쓰기 전략을 실행하세요. 시간이 궁금하다고요? 그럼 시계를 차는 교체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위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새로운 긍정적 습관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내면의 충동과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재배열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습관을 뿌리내려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즐김의 독서와 함께 여러분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